모든 고통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출산의 고통,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이 작아진 인간들은 그 작아진 골반 때문에 출산이 힘들어졌는데요. 출산을 할 때마다 몇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. 첫째 아이를 낳을 때야 이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으니 그렇다 쳐도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우리 어머니들이 둘째를 가질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애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걸까요? 만약 여러분이 싸대기를 맞아야 하는 벌칙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런데 이 벌칙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옵션은 한눈에 보기에도 간단 명료하죠. 누구라도 1번 옵션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실험에 참가해서 각각 1번과 2번의 벌칙을 차례로 받았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1번과 2번 벌칙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대다수의 사람들이 2번 벌칙을 선택했습니다. 이 사람들 바보 아닐까요?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. 우리 몸속 세포는 몇 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버리니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우리답게 해주는 것이 몸이 아니라 기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. 그렇다면 우리는 두 명인 셈입니다. 왜냐하면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에 따르면 기억에 관련된 자아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. 이 두 자아를 각각 경험하는 자아, 설명하는 자아라고 부릅니다. 1번 자아는 직접 유튜브 영상을 찍는 유튜버 자아입니다. 2번 자아는 그 영상의 편집본을 업로드하는 편집자 자아입니다. 그런데 이 편집자는 편집을 할 때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우리 기억이 이 습관을 만나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이 사람들이 2번 벌칙을 다시 고르는 건 설명하는 자아의 이상한 습관 때문입니다. 설명하는 자아는 기억을 끄집어낼 때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평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. 분명 앞선 실험에서 받았던 두 번째 벌칙은 1번 벌칙보다 5대의 싸대기가 추가되기 때문에 고통의 총량이 더 큽니다. 경험하는 자아는 이 고통의 총량을 생생히 느꼈을 겁니다. 하지만 설명하는 자아는 고통의 총량에는 집중하지 않고 단지 평균에만 집착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벌칙이 좀 더 참을 만한 것으로 기억된 거죠. 이것이 바로 피크 앤드 룰이라고 불리는 습관입니다. 결국 우리 어머니들이 상상도 못할 출산의 고통을 겪고도 두 번째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피크 앤드 룰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은 심각한 고통을 느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는데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분비되죠. 출산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다량의 엔돌핀을 분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산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고통도 잠시 잊고 기쁨과 환희로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경험하는 자아는 매 순간순간 끔찍한 고통을 그대로 느껴냈고 그걸 생생히 기억할 수 있겠지만 출산의 마지막 기쁨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을 섞어 기억을 만들어내겠죠. 그러니까 산모들은 나중에 회상하기를 출산의 경험도 나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픽 앤 룰에 의해 우리 기억은 왜곡되기 쉽습니다. 내내 재밌었던 여행도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면 그 여행의 기억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.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트롤러를 만나 1시간 내내 고통만 받다가도 마지막 한 방으로 승리한다면 그 게임은 정말 재밌었던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결론은 끝이 좋으면 다 좋고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는 것입니다. 만약 기억 왜곡이 이렇게 쉽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이미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병원이 있죠. 소아과에서는 의사들이 진료 후에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줘서 아이들이 병원에 또 오게 만듭니다. 비슷한 예로 직장이 있죠. 여러분은 직장에서 개처럼 굴려지다가도 설명하는 자아는 월급날만 되면 기뻐서 궁뎅이를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도통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. 이 전략을 잘 이용해서 하기 싫은 일 말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섞어준다면 그 일이 좀 더 참을 만한 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